안녕하십니까. 한손에 끝장내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엔 취득세에 있어서 일부 조세 총론을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취득세 중하반부로 해서 바로 포인트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취득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세 과표 산정의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득세의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론 물건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하시고요.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매회 연부금 갖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그 취득가액은요 납세무자가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취득가액을 신고할 때 주의사항은요, 토지나 건물을 한 방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는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시금을 내줘야 돼요. 근데 주택만 빼놓고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일괄로 했을 때는요 전체 가격을 가지고 토지 건물의 시가 표준 금액으로 안분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 상가 딸린 주택을 한꺼번에 취득했을 때 주택의 세율과 상가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함께 취득한 경우는 바로 취득가액을 역시 구분해서 적용해라. 상가는 상가의 주택은 주택에서 용도상 나누어 달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뭐냐? 다음의 경우는 시가 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시가 표준이 됩니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에 미달등이 됐을 때는요 시가 표준으로 간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적용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은요 개인법인 구분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다 해달라. 또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는 제외하고요. 그럼 부당행위는 정상 시세가격과 대가의 차이가 5바 3억에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떠한 취득을 했길래 사실가격이 되나요? 그런 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것은 다음에 6가지 사건이 됩니다. 첫째, 국가나 관공서, 수입, 공매나 판결문. 이때 판결문 중에서도 화해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협의나 협의 조성된 가격이니까 넣지 마시고요. 바로 확정 판결 가격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금융회사의 즉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입증된 법인 장부상에 입증되는 거, 이 장에 속합니다. 사실상 거래가 해주시고요.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한 검증받은 것이 있다면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수공판장 검은 사실로 가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검에서 조심할 건 뭐냐? 검은 사실로 해주는데요.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 검증 금액이 적어버리면 세무서장에 확인된 금액이 우리가 사실 가격이 되고 있음을, 이건 상대적 바로 비교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 그 취득의 가격의 물건값에 포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포함할 것은요 건설 자금의 차입금, 융자 비용,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 특히 할부 또는 연부 이자 할인액 이런 것들, 이자나 연체료 이런 것들. 그런데 이 할부 이자나 연부 조건의 이자나 연체료는 법인은 포함하는데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건 제외해 주시고요. 또 농지보전 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 미술작품의 설치 공사비 같은 거, 대체 살림 조성비 다 취득가액에 넣어서 계산하십시오. 또 취득할 때 용역비 수수료라든가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같은 거, 또 우리가 취득하기 전에 먼저 채권 사서 소유권 이전상의 채권을 사서 취득 이전에 처분한 채권의 매각차손들, 또 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이건 법인은 제외하시고요. 또 기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붙박이 가구 설치 비용들, 이런 시설 설치 비용이 있으면 포함시켜서 취득가격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웬만한 내용의 비용을 전부 다 암기하기는 힘드니까요.
취득가액에 포함은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 이런 부대 비용 중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할부 연부 이자에 대한 이자라든가 연체료하고 중개보수는 법인만 넣어주시고요. 개인은 뺀다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럼 혹시 시험 볼 때 취득에 관련된 재반 비용 중에서 개 빼라를 찾으라. 법인은 포함하는데 개인은 빼라 이렇게 나오면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여기다 포인트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러한 비용 등은 한마디로 취득가액 산정할 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물건에 대한 광고 선전비라든가 바로 열시설 가스 분담 비용이라든가 또 지작물 보상비나 이주비 같은 거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별개로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들. 만약에 건설을 위한 지작물 보상비라면 건설원가에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의 성격이 되는 거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받았을 때 이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취득가액에 넣지 말고 하시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부가가치세는 경비로 뺄 수는 있는데 취득세 잡을 때는 부가가치세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개인법인 다 제외하는 것이고요.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할부 또는 연부 이자나 연체료 중개보수는 법인은 넣는데 개인은 뺀다는 거 요 개 빼라 좀 조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취득도 있습니다. 토지 지목의 변경 이런 것은 증가금액으로 하시고요. 시가 표준과 또 비교를 하는데 지목 변경에 역시 증가금액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에 입증이 됐을 때는요. 사실 비용 그대로 간다는 거 역시 중요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했을 때 신축과 재축은 전부가 되겠지만 증축, 개축, 개수, 대수선 이런 것들은 증가금액으로 하는 것이고요. 신고에 따라가고 증가금액으로 시가표준과 비교 절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건축공사비를 신고하시고요. 시가표준과 비교해야 하는데 문제는 개인이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공사비가 개인이 건축하더라도 건축공사비가 법인 장부에 구구절절하게 90% 이상이 증거력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은 사실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경비는 이렇게 증명된 금액에다가 기타 세금 계산서 영수증 플러스해서 신고하시면 된다 이 뜻이죠. 근데 중요한 건 1, 2, 3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력. 개인이 건축을 하더라도 그 증거력은 90% 넘는 가격이 입증이 됐을 때 객관적 증거력으로 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 시험에 또 중요한 그 과표 중에 하나가 공유물 분할 시 취득세 과세 표준이에요. 이 공유로 취득했을 때 한 번 취득세 내고요. 나중에 가서 분할했을 때는 각자 분할받은 전체 가격으로 다시 한번 매기는 것이지 과거 취득 가격은 절대 빼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할받은 자기가 각자 받은 전체 시가 표준으로 다 들어가야지 과거 바로 취득 가격을 제거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럼 증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과표 잡을 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취득세 과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득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또한 과세 최제한이 있는데요. 과표 잡을 때 50만 원 이하 연부는 총 금액 가지고 따져주시고 이 50만 원 이하의 면세점을 적용할 때 바로 1년 이내 산 것들은 합쳐주시고요. 그래서 전후를 합쳐서 한 건의 취득으로 면세점을 해야지 건당 해버리면 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취득의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이라는 최저한 제도가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과표를 끝내봤고요. 이제 우리가 또 포인트 3에 가서 취득세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표준 세율은 취득에서 등기까지 합쳐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취득에서 등기까지 합쳐서 우리가 취득세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은 있으나 등기는 하지 않거나 등기비용이 없는 바로 특례 대상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이제 특례를 한번 공부할 거예요. 취득 특례라 그래서요. 1000분의 20짜리만 적용해야 될 취득이에요. 이게 바로 계변과시 1등 묘지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개수, 지목 변경, 과점주주, 레저 시설 같은 시설물의 취득, 지적공부상 지목이 바로 묘지인 묘지에 대한 취득들,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가건물 등, 그 다음에 등기가 끝났는데 나중에 사용 승인받은 단순 취득 이런 것들은 1000분의 20짜리만 적용해요. 그럼 우리가 취득세에서 취득에서 등기까지 합치지 않고 취득분만 내야 되는 거 1000분의 20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0분의 20 적용되는 거 우리 다 같이 계변과시 묘지 1등 꼭 명심해 주시고, 그 중에서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개수는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시설 설치를 말하는 것이지 면적이 증가하면 이건 개수가 아니라 증축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적 증가 증축, 거기에 포인트는 여기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특례 보겠습니다. 다음 특례는요, 취득에서 등기분 중에서 취득분을 빼주고 1000분의 20짜리를 빼서 제거하고 등기분 특례를 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등기분 특례 대상이 혹시 주택에서 걸리면, 주택이 열차 30에서 걸리면 거기에 절반만 등기분 특례를 하시고요. 그럼 등기분 특례가 되는 것은 제일 먼저 이혼시 재산분할이 있고요. 건축물의 이전에 의한 취득이 있고요. 가액 증가는 안 됩니다. 공유물 분할이나 합유물 분할도 있고요. 그중에 공유물 분할 중에서 지분 증가되면 안 되고요. 그럼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바로 물건의 취득, 사치성만 아니라면요. 그다음에 환매 조건부 매매에서 환매수자와 매도자의 취득하는 거 역시 바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받은 경우는 1가구 1주택과 부속토지, 고급주택만 아니라면, 그다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 자격농민이 농지 상속받은 거 상속에 의한 취득 중에서 1000분의 20을 빼주시고요. 벌채할 목적으로 원목 생산을 위한 임목의 취득 역시 1000분의 20을 빼서 제거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바로 그걸 정리한다면 요것이 바로 그 정리된 내용이죠. 자, 등기분 특례다 분위 공합 합환상벌, 재산분할, 이전, 공유권 분할, 합유물 분할, 그 다음에 합병, 환매 조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두 가지 벌채 목적, 그래서 분위 공합 합환상벌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취득세에서 등기분 특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올해 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 하는데요. 첫째, 유상거래 등의 원인으로 해서 그냥 올해 취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계약을 하고 취득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법인이 취득했으면요, 기본 1000분의 40에다가 20짜리 4배 올려가지고요 120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제 바로 주택에 대한 숫자 계산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요, 공유 지분이나 토지만을 소유하여도 한 채로 보겠다는 겁니다. 각각 한 채로 본다는 것이죠. 그걸 개념을 해서 법인이 취득했으면 채수에 관계없이 1000분의 20 갑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취득했을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조정지역 안에 주택 취득으로 두 채가 됐다면 얘는 20짜리 2배 올려가지고 80이 됩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는요, 일시적 2주택 신고만 해주시면요, 열차 30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열차 30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지역 밖에 사서 두 채가 되면 얘는 그냥 열차 30이에요. 어떤 세금에 대한 중과세 태클 걸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에 집이 3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두 채 가진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 사서 3채가 된 사람은 얘는 20짜리 2배 더 올려가지고요. 바로 20짜리 100분의 400이니까 4배 올려서 120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밖의 주택으로 3채는 여기까지는 바로 20짜리 2배만 올려서 80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지역 밖에 집 사서 4주택이 됐다면 얘는 바로 조정지역 밖의 4주택보다는 120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택의 수 계산은 어떻게 할까?
수 계산할 때 세대별로 세대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주택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역시 날짜 지정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주택의 숫자 계산할 때 수 판단에 넣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의 수 판정에 산정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 취득일 현재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개수에서 집어넣어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동시에 2개 이상을 취득했을 때는 납세무자가 정한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라. 그럼 만약에 비싼 집과 싼 집 같은 날 동시에 사게 되면 비싼 집을 앞장 세워야 1주택 일반과세 받고 바로 두 번째로 선택해 주면 한마디로 그것은 높은 세율로 2주택 중과세는 바로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순서를 알아서 잘 활용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1세대 내에서 그럼 세대가 다르다면은 1주택을 공동 소유했을 때는 각자 지분 쪼가리가 한 채인데요.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한 것들은요. 그냥 한 채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을 받게 되면 전 식구들이 다 바로 다주택자로 초토화되니까 상속이라는 형태는 좀 혜택을 주자 그래서 지분이 큰 자 한 사람의 것으로 보고 큰 자가 둘 이상이면요. 그 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한 사람의 몫으로 처리하게 될 겁니다. 수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 네 번째가 우리가 취득세 납세무자를 잘 섭렵하셔야 돼요. 이 취득세 납세무자는 일반적으로요. 공부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뭐 등기 등록해도 납세무자가 된다 이 소리죠. 취득 행위가 어찌됐든 간에 등기하게 되면 당연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등기 등록부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역시 납세무자가 되는 것들이고요. 특히 우리가 사실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니까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나중에 합의 해제했을 때 이유도 없이 합의 해제했다면 위법적인 계약만 아닌 상태에서 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면 이미 성립된 납세 의무에 대한 영향이 없으니까 취득세는 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주종관계가 다를 때는 이렇게 가설 즉 다시 말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자가 따로 있을 때는 건물주가 주체구조부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증축했을 때는 바로 건축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정원시설을 언제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토목공사 하면서 설치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건물을 건축하면서 정원시설을 갖췄다면 이건 건물 공사비로 보아 건축물 소유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을 받았을 경우 상속인, 공동상속은 각자 지분에 따라 납세물을 져야 하고요. 또 우리가 조합주택을 지었을 땐 조합 원부는 조합원이 원시 취득자가 되는 것이고요. 조합에서 일반 분양할 것들은 조합이 원시 취득자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부취득은 매수계약자가 되는 것이고요. 연부금 줄 때마다 내주시면 됩니다. 법인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주가 된 자, 또 취득한 공유재산이 바로 공유재산이 되게 되면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더라도 납세에 묶어서 낸다는 거,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겼는데 수익자가 아버지였는데 신탁의 계약의 내용을 바꿔서 내 아들을 수익자로 정해서 신탁계약을 바꿔버리면 그 아들이 바로 새로운 위탁자 지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살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정해 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이제 등기 등록을 했을 때 등록세에 관련된 내용을 한 손 끝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